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경제는 지금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10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시간, 타이밍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5월중 고용이 무려 27만 2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4월에 16만 5천 명, 그리고 다우존스 평균 예상 19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블룸버그가 세계 주요국 최근 경제 동향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22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창의 6호가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후에 달 궤도상의 우주선에 전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이면 탐사 그리고 샘플 채취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국제 상품 가격이라든가 크립토 가격, 사우디 GDP 등 간추린 스파트 뉴스를 모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 시간, 타이밍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has much better than expected 272,000 jobs in May, but the unemployment rate edges up to 4%.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5월중 고용이 무려 27만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4월중 고용 16만 5천 명,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 19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월별 고용 인원수 그래프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건강보조업, 정부 부문, 여가 및 접대업, 전문직 순인데요. 특히 전문직 고용이 3만 2천 명 늘은 것은 월 평균 1만 9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걸 나타낸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고용지표 호조는 앞으로 고용시장 침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연준의 그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걸 나타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 연준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2.2%에 불과하다군요. 현재의 그 페더럴 펀스 타겟 레이트인 5.25% 내지 5.5%를 유지할 가능성이 97.8%입니다. 7월 그 연준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8.18%에 불과하고요. 9월 연준 회의에서도 현금리 수준 유지 가능성이 51%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호조로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에 금리 재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군요. 한편 고용 호조는 셀러 앤드 쇼트 라이프드 리세션 우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4%로 전달에 비해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1일 처음으로 4%대로 올랐었네요. 현재 미국의 실업자 수는 610만 명이고 이 중에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40만 명입니다. 파트타이머와 그 취업 포기자를 포함한 잠재 실업률은 7.4%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는 62.5%로 4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통상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은 실업률도 하락하는데 5월에는 그 반대 현상이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 대비 0.4% 올라온 34달러 91센트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4.1% 상승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였고요. 국제 시장도 같은 이유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수익률이 10년물의 경우 4.44%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 블룸버그가 세계 주요국 최근 경제 동향을 국가별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EU의 경우 지난 6월 6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죠. 이제 4.25%가 되었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었죠.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금리를 동결하였고 그 이후에 쭉 금리를 동결하다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르가르트 ECB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미국 경제 소식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중 고용이 27만 2천 명이나 증가했고요. 실업률은 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상업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였네요. 지난 3월 현재로 380억 불 이상의 그 사무실 오피스 빌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은 100억 불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가구 주택도 문제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여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다음은 인도 얘기인데요. 인도 최대 인구 밀집 주인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모디의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종래에는 모디 수상의 재정 지원으로 여당 강세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재정 지원 약화로 이번 총선 패퇴의 주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연 8% 고도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부자도 많이 생겼고 중산층도 상당히 형성됐으나 다수 빈민층이 상존하죠. 현재 인도에서는 6억 명 이상이 하루에 3불 65센트 이하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빈부격차가 격심한 거죠. 다음엔 터키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75.45%나 올랐습니다. 4월에 69.80%보다 더 오른 거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음식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비 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 경제 얘기인데요.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띄웠습니다. 전기 대비 0.8% 성장하였는데요. 전분기에는 0.1% 마이너스 역성장하였죠. 작년에 대통령이 된 룰라 다실바에게 축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장 호조 지속은 의무시된다고 하는군요. 중국 경제의 경우 지난 5월중 제조업 생산이 2년 내 최고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회복되고 있는 수출 성장세가 제조업 생산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한국 경제 얘기도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에 2.9%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졌고요. 3월에 3.1%포인트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 이래로 3%대 물가가 있었는데 이게 2%대로 떨어져서 다행이군요. 한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도 향후 한국 경제에 좋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하는군요. 한은의 성장률 전망 상향 가능성도 생기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캐나다 얘기인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5%에서 4.75%로 내렸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타겟 레이트인 2%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캐나다도 2022년 이래로 금리를 쭉 인상하다가 작년 9월경부터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창의 2호가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후에 궤도상의 우주선에 전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이면 샘플 채집이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기술 협력을 하였다고 하네요. 창의 6호는 5월 3일 날 발사돼서 약 30일간 궤도로 비행한 후에 지난 2일 날, 6월 2일 날 달 뒷면에 착륙가 있습니다. 달의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가 있습니다. 근데 달 뒷면은 태양 직사광선으로서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전파가 닿지 않아서 별도 중계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 중계 이성을 통해서 그 조작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의 2호는 6월 25일경에 지구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그 달 탐험 일지를 정리해 보면요. 2003년부터 그 창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달 탐험을 시작했는데 2007년에 그 창의 1호, 2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2013년에 창의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이면에 착륙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창의 5호가 1m 깊이의 달 암석 2kg을 채취해서 지구에 귀환했고요. 이번에 창의 6호가 달 뒷면에 그 암석을 채취해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은 우주 개발을 거의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미 독자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창의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해서 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의 그 우주산업 발전이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독자 우주 개발을 촉진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스팟 뉴스를 몇 개를 발췌했는데요. 국제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렌지 주스 가격이 4.52%나 지난 주말 떨어졌습니다. 커피도 3.5% 떨어졌네요. 귀리도 2.32% 떨어졌습니다. 국제 상품 가격을 보면요. 천연가스가 지난 주말 4.09%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브렌트 원유와 WTI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WTI는 지난 주말 0.225% 떨어져서 75달러 50전이 됐군요. 최근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도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2.5% 떨어지고 에테르는 3.79%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얘기인데요. 사우디 GDP가 1분기에 전기 대비 1.7% 역성장하였습니다. 지난 3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주 요인은 국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정산 때문이겠죠.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연준의 그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하고 국채도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나 주가는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가를 1년 전에 비교하면요. S&P 500는 24.52%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4.7%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의 경우 1년간 31.2%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채 가격은 꽤 많이 떨어졌죠. 즉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경우 지난 주말 4.44%로 연중 0.77%포인트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 주말 4.90%로 연중 0.38%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주는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 날 했는데요. 이날 그 경제 전망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미시간 대학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되고요. 금리는 5.25 내지 5.5% 동결이 예상되고요. 소비자 물가는 월간 그 0.2%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도 6월 중에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3.5% 상승인데요. 이는 3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나오니까 주식시장의 호재로 나오겠죠.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군요. 다음은 CME 그룹의 그 페드 워처상에 나오는 기준금리 예상표를 올렸습니다. 위에 표는 그 내일 모레 6월 12일 날의 그 예상금리고요. 아래 표는 9월 18일자 예상금리 표입니다. 위에 요일별 일정표입니다. 현재 99.4%가
5.25%, 5.50%. 12시에 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12시 반에 그 기자회견이 있고요. 목요일 오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 그 시카고 대학의 소비심리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간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재방송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새삼 역시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이 아주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의 중요함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